추가 질문. 예. 방금 선생님께서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편으로는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을 하자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시점에는 맞지 않는 안 돼. 것인가요? 인제는 안 돼. 그거는 몇 년 전에 대통령 공부 잘못했는가 한 번 더 해봅시다. 굽으라고 가는 되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 한 번 해보고 네가 자격이 안 되면 빨리 떨어뜨리고 딴 놈 올려봐야 돼 또. 근데 그 자리로 10년씩 지금 낭비하게 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는 학교예요. 뒷바라지 해주는 게 딱 어느 동안 딱 해주고 네가 실력 없으면 빨리 내려와갖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야지. 내려가야 돼. 그렇게 안 하고 내려갖고 내 대통령 했으니까 이러고 뭐 꾸준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 국민들한테 현혹시키자는데 대통령 했으니까 또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 하고 나서 뭐 하대요? 전부 다 갖고 시골에 갖고 상추 뜯어먹으려 그런단 말이죠. 사실 농약 안 준 거 이래가지고 연금 받아가며 대반 다 좀 뺏어 보이대 그거. 백성들이 그만큼 이렇게 희생을 하고 그만큼 뒷바라지를 해주며 당신들 공부하게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세상에 내가 뭔가 잘하고 온 것처럼 네 공부하라 했지. 공부하면서 세상을 접근해 만지는 게 이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도움은 스스로 되는 거예요. 뭔가 네가 하는 것처럼 네가 그걸 뭘 한다고 지금 한다고 해보는 거지. 그것도 국민들이 전부 다 뒷바라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응? 대한민국을 걸고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지. 당신을 보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인류가. 먼저 한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응?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 당신을 대접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이 뛰어나갖고 인류가 지금 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공부를 참신히 해가지고, 참신히 바르게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국민들한테 존경받아요. 그러면 국제사회가 당신을 못 써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한 해 더 하면서 존경을 더 받아 쳐물라고 그러면 안 되고, 국제사회가 부르면 가야지. 그래서 국제사회를 아주 내 지혜로 잘 도와서 잘 되게 해줘야지. 그러면 이분이 누군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던가 이 말이죠. 이래서 이 나라를 빛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 나라에 큰 이 기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죠. 저절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인재들이 전부 다 나를 갖추어서 국제사회에 나가야 돼요. 응? 그래서 거기서 빛나게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을 득되게 하고 그 빛이 대한민국으로 스스로 들어오게 해서 이 나라가 빛나야 되는 거거든요. 응? 이 나라에서 네 실력 자랑하려고 그러면 다 두드리 맞아요, 앞으로. 니만큼 못 큰 놈이 어디 있어, 이게? 전부 다 지식인이고 학교 똑같이 다닌 놈이고 일을 똑같은 걸 만졌는데 니 혼자 잘났단 말이야?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동료들과 같이 나를 키워주니 나는 이 국제사회를 바라보면서 뭔가 할 일을 찾아내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 아주 세일즈맨으로 지금 돌아다니던 거. 그게 어째 대통령이에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그 중견 간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력서를 내거나 이렇게 채용지를 찾기보다는 회사에서 이제 좀 더 회사를 키우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른 회사에서 실적이 좋은 사람들을 좋은 조건을 해서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식의 접근 자체가 그런 실적을 보고 그 사람 데려오는 접근 자체가 이게 방식이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이 회사에 도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쪽에서 실적을 올린 거는 그 자리에 실적을 올릴 때가 돼서 올린 것이지, 이거 실적을 올리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이것 조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실적을 한번 올리고 나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 보니까 다음 연도에 가고 실적이 없잖아요. 그럼 쫓아 보냈다. 이 사람 얼른 모시고 와야 돼. 쫓기난 사람이라면 이 사람 모시고 와야 돼요. 왜? 내가 실적을 한번 올리는 거는 요 밑에 걸 공부하고 있을 때 나를 알아줘서 그 자리에 가니까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실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적을 올리고 나면 요걸 하고 나서 나는 빠져야 돼. 공치사는 내가 하지 말고 빠져서 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한 3년을 공부하고 있으면 그러면 회사에서는 빠졌지만 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 회사가 내가 실적 올린 게 3년 이상 안 가요. 3년쯤, 한 2년쯤 지나면 다른 거 대안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이 실적 올린 사람이 빠져서 내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대안은 이 사람한테 나옵니다. 항상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적 올리고 나서 여기서 한 3년을 그 자리에 있다. 너는 실력 빵이에요. 절대로 더 이상 실적이 안 나온다. 이 사람은 빨리 쫓아내든지.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실적 올린 사람은 누구냐면 해결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결자는 말없이 공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요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회사에서 꾸준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있죠. 해결자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실적은 없고 해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멀리서 보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울 때 이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부탁하면 이게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딱 하면 인재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결하고 나서 이 사람은 인재니까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빨리 꺼내야 돼. 그래야 뒷받침을 해주고 뒤에서 스폰서를 해주고 공부를 하게끔 다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실적 올린 걸 갖고 회사가 지금 유지하고 더 크게 번창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한 3년을 이렇게 하면 요때 좀 뭔가가 다른 패러다임이 또 필요하게끔 이 사회는 3년 주기로 패러다임이 다른 거를 요하게 돼 있어요. 이 3차원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으면 뒷바라지를 해주고 대접을 하고 보호하고 있으면 여기 3년 이제 뒤에 여기 필요한 것이 이 사람한테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러면 또 이렇게 갖고 이 고맙게 이걸 받아서 이 회사를 유지하며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딱 이 해결을 딱 해서 뭔가 이루고 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물어야 돼요. 다시 내가 공부하고 싶다. 모시고 이분을 또 관리를 해줘야 돼. 절대 이에서 어려운 일 안 생깁니다. 근데 이는 원리도 이제 파헤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쓰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실적을 낼 사람이 아니고 이런 분이 실적을 내는 걸 갖고 열심히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대예요.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분을 이시면 우리가 영입을 하면 우리 회사에 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판이 있고 4판이 있어야 된다 회사도. 그럼 2판은 뭐 해요? 2판. 절간에서 2판 뭐 하대요? 공부하고 수행하죠. 항상. 4판은 뭐 해요? 운용, 일을 하면 관리를 하고, 일을 하죠. 이 사람들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자가 안 돼. 열심히 일할 사람이 되지. 이 판은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이분이 나가서 점검을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도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력자들 다 뽑으면 현장에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도록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2판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당신이 살아나가는 모든 어려운 걸 여기서 다 스폰을 해주면서 공부를 이제 아주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이는 길을 자꾸 만들어주고
이게 있어야 회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일반 평사원과 이렇게 해결자가 되는 사람은 완전히 좀 결이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 회사에서 보면 평사원들을 대상으로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약간 돌파구 같은 걸 찾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체도 하나의 단발성 이벤트일 뿐이지 결국은 이 완전히 그 두 사람의 길은 처음 시작부터 완전히 달랐다고 봐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건 작은 거를 이야기 지금 하는 거니까. 발작이는 아이디어 낸 사람 있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이 사람은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를 딱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다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아이디어로 가지고 이 사회에 도움되게끔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이디어, 이게 반짝이는 머리, 아주 창의력, 이런 게 있는 사람인데 이게 손상이 없다. 이 사람 깨끗하다. 이러면 이 사회에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 사회를 도움되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손상이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공부를 다시 시켜서 이 손상된 것을 공부를 다시 시켜갖고 새로 잡아서 이 사람의 사주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우리가 부리고 잘 활용을 하려면 아이디어를 내갖고 내놓는 거는 어디까지 자기 영역이니까 이까지만 이렇게 해주고 이 사람은 빠져줘야 돼요. 빠지고 이 사람은 계속 그는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고, 이거 나온 거 갖고는 운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이 사회에 얼마나 넓게 쓰고 이런 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이 망하는 게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 내고 특허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머리가 엄청나게 좀 달라요. 이게 생각하는 이게.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맨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 좋은 이런 걸 개발을 했잖아요. 했으면 이 사업가들이 막 달려온단 말이죠. 이게 그 경제인들이 뭐 오고 뭔가 조금 경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욕심내고 와요. 오면 이 사람들을 잘 봐가지고 이걸 잘 이 사회에 널리 펼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지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입니다. 그래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막 국민을 상대로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거는 막 몇 조도 벌겠거든요. 이 등신 같은 놈아, 네가 계산을 할 줄 아냐? 처음부터 수학을 배웠냐 네가? 그래놓고 계산은 그 지 계산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학은 수학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네가 알지 않나 니는? 그래 놔놓고 지가 시장 조사 다 하고 지 방법으로 해갖고 이거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다 그런데 장사를 사업을 할 거라고. 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거는 절대 빛날 수가 없어. 나는 아이디어를 냈으면 이걸 사회에 아주 이 장사를 하고 이는 널리 이렇게 깔 수 있는 사람한테 빨리 파트를 넘겨줘야 그 사람이 이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에 널리 깔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 낸 게 국민들하고 인류에 쓰잖아요.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게 깨끗한 아이디어맨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할 동안에 내가 또 다른 걸 연구하죠. 하면 이것이 또 유행이 딱 지금 같으면 아무리 가도 3년 안에 유행이 끝나거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또 이제 연구를 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나는 연구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주면 그 다음에 이 지원 받아서 연구하고 있으면 이게 살 거품이 딴 데서 막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별 일이 아니거든. 요때 또 여기서 나와갖고 또 하면 되고 이래 손발을 맞춰갖고 자꾸 가면 네가 엄청나게 빛나는 삶을 살 건데 지 혼자 다 헤쳐물라고 지라. 이래가 아무것도 안 돼. 너는 거기에 능력이 있지. 네가 사업하면 다 망해. 여기 아이디어맨이에요. 아이디어맨은 손잡는 그런 분을 잘 만나야 돼.
이념이 있고 뜻이 있고 훌륭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분이 일어나는데 참신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 너는 그 인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존경받으면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우리가 같이 존경을 받는 거니까 이걸 만족을 해야지. 지가 뭐 너무 떼돈을 벌어갖고 지가 새별 되려고 들면 너는 욕심이 딱 들어가면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인자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에? 세상에 흙탕물에 들어가가 혼나는 거죠 이게. 에? 이렇게 뭐든지 자기의 역할을 하려면 이 역할을 하고 나서 이것을 받아서 어떤 패턴을 잘 만져서 세상에 크게 펼칠 사람을 만나줘야 돼. 그래야 내가 빛나는 게라. 내 욕심은 건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아주 이게 뭐 뭔가가 좋은 걸 내가 이렇게 개발했다고 해서 설치면 니는 평생 동안 거러지로 살아야 돼. 이해돼요? 불매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매 운동.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 예.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들이 잘못된 경영으로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일부 국민들의 반응은 불매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짧은 생각으로는 사장의 잘못으로 억울한 직원들이나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불매 운동이 좋은 처리 방법인지요? 만약에 불매 운동이 좋은 처리 방법이라면 그 일에 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요? 그 불매 운동을 해도 말이죠. 명분 없이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불매 운동을 할 때가 있는 거고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이 사회가 되면 불매 운동을 할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은 불매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대가 열리면 불매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그 명분이 들어서게끔 해야지만 불매가 되는 거지,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불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동요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타격이 될 만큼 그래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이게 텔레비도 안 나오고 이렇게 기자들도 많이 필요 없을 때 그때는 불매운동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한다. 하는 놈이 골치 아프지. 지금은 기자들이 있는 사회라는 거는 매스미디어 시대가 왔고 앉아서 전국에다가 알릴 수 있는 시대가 오니까 그때는 힘을 모아갖고 잘못한 걸 처단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은 완전 인터넷 세상이니까 라디오 세상이 텔레비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불매 운동이 가능할 때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사회가 누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걸 맞을 수 있게끔 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건 당해야 되는 겁니다. 잘 하는 거죠, 불매운동. 왜? 불매운동을 할 정도면 기업이 어느 정도 커야지 그걸 해요. 왜 그런 걸 환경을 당했느냐면 요거 한 개를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운용체가 뭔가가 많이 지금 이게 탁한 게 지금 돌고 있으니까 요거 한 개가 그렇게 돼가 누구한테 인연이 돼갖고 못된 놈 하나한테 이게 뭔가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확산이 돼갖고 뒤집어보고 안에 들어가 보면 시큼합니다. 썩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야 티가 하나 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얼른 내가 사과할 거리를 찾는다든지 무언가 잘못한 거를 얼른 찾아내야지. 안 그러면 확산돼 갖고 너는 그거 다 접어야 되고 거러지 돼야 돼. 그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는 0.1mm도 틀리게 운영되지 않아. 내한테 아픔을 줄 때는 아픔을 받을 수 있게끔 행동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여야 돼. 그러고 새로이 뭔가 희망을 열라 그러면 네 잘못이 뭔가를 빨리 찾아내야 되지.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탓하고 있으면 너는 진짜 론자 속으로 다 이제 내려앉아야 됩니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절대 그런 법칙은 없다. 네가 지금 뭔가를 찾지를 못해갖고 아직 뭔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웃이 떼지 안 하는데 연기가 난다? 없습니다. 불 붙이가 떼야 연기 나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사회가 정확하게 처단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못 피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